안녕하십니까. 저는 라디오 한국에서 지금은 실버시대 스튜디오 600을 진행하는 박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비드19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난 5월 11일로 그 코비드19가 종식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러고 나서 많은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요. 특별히 오늘 기독병원 이영호 원장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영호 박사님 나오실 건데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만큼 코비드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렇죠. 저희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코비드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백신을 맞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다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코비드를 퇴치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거든요.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그 코비드 터널에서 이제 겨우 벗어났는데요. 많은 제 질문들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요, 예. 코비드, 그 말 많은 코비드가 무엇인가요? 예, 코비드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죠. 우리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는 바이러스는 옛날부터 저희들 이 일상생활에 있었던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어떤 이유로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이유로든지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우리 사람 몸에 그게 아주 못된 병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그게 온 전 인류를 영향을 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인류 중에 미국에서만 한 1억 명이 걸렸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망자만 1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100만 명 이상이 죽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죠. 지금은 많이 돌아가신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고, 특히 연로하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고생을 하시거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부 다 힘을 합쳐서 퇴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야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비드, 보통요, 우리가 코비드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또 감기랑도 같이 겹쳐서 그 흔히들 말하는 코비드 증상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열나거나 기침하거나 목 아프거나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증상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코비드 증상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감기나 독감하고 많이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나는 설사를 해요. 근데 이 설사가 잘 안 가라앉고 내가 몸살이 나고 설사를 하는 것 같은데 나 이상해요. 그러고 왔는데 검사를 해보면은 코비드가 있으신 분이 있고요. 그 어떤 분들은 나는 몸살 걸려서 나는 코비드하고 영 상관이 없어. 그러고서 오시는데 근데 검사를 해보면은 코비드가 있는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몸살이 나거나 감기가 걸린 것 같거나 혹시 열이 나면서 내가 이게 코비드 증상이 아닐까 하고 그러는 의심이 생기면요,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네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 코비드를 걸렸다가 극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두 분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요, 강영자님. 네, 강영자님 어디 계십니까?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강영자님께서도요, 이제 코비드를 걸리셨다가 지금 이제 나으셨어요. 건강하게 오셨는데요. 자, 어떠셨어요, 우리 강영자님? 코비드 걸리셨을 때요,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네, 감기같이 그렇게 오슬오슬 춥고 그러다가 기침이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또 기침하다가 보면은 이 가래침이 도토리 알 같은 게 튀어나와요. 그래갖고 그 노란 거
그런 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땅에 떨어져 지불만큼 땄다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그렇게 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딸하고 옆방에 같이 알았어요. 그래서 코비드인 거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예? 코비드에 걸린 건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네, 코비드에 걸린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증상이 감기랑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예. 그래갖고 막 토하더라고 자꾸. 그래서 요만한 저기 쓰레기통을 끼고 앉아서 토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토하더라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병원에 가신 결과 이제 코비드셨네요. 예. 그런데 그 코비드를 걸리시고 나서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사우가 간호를 잘했죠. 자기가 걸려갖고 와서 식구들을 퍼뜨렸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관을 해야지 뭐. 일주일 동안 일을 못 가고 관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아유, 훌륭한 사장님을 두셨습니다. 네. 그 우리 본인께서는요, 이 코비드 걸리고 나서 이제 그 음식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주의사항 같은 거를 지키신 게 있으신가요? 주의사항은 이게 식구들 전화들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갖다 놓고 가고 그랬죠. 그러셨군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요, 한 분만 더, 그 코비드 극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영모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이영모님도 이제 건강하게 이제 돌아오셨는데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코비드 걸리셨을 때요. 어떤 증상이 어떠셨나요? 독감같이 알았어요. 독감 같고 처음에는 열나고 온몸이 쑤시고 그리고 목이 다 가라앉고 말이 안 나오고 가래침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검사 결과 역시 코비드였구나라고 하셨네요. 쑤실 적에는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가볍게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 극복했던 과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요? 네, 어떻게 그 코로나를 낫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냥 애들도 모두 무더기 하고 집에서 관리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저희 두 분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되게 증상이 다 감기로 시작을 하셔서 감기인 줄 아셨다가 이제 확진이 되신 건데요. 보통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감기 걸렸다고, 이렇게 감기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게 목이 아프거나 콧물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몸살이 난 것처럼 이게 몸이 으시으시 춥고 아프고 떨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근데 증상이 심해지면은 숨이 차는 증상들이 있거나요. 아니면은 이게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은 혼돈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사람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이게 멀쩡하게 돌아다니시던 분이 침대에 누워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건 감기 걸린 것 같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증상이 다양할 수가 있고, 새로 생긴 증상인데 이게 이상하다. 내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게 아닐까 할 적에는요, 꼭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아주 이상한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의심이 있으시면 바로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방금 이제 코비드 극복을 하시면서 음식도 드시고 또 격리를 하시고 아이들을 못 오게 하고 막 이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신 거지요? 맞습니다. 격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게 사람한테서 사람으로 전염이 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일단 우리가 사람한테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그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격리를 해야지 되고 방을 따로 써야 되고 그리고 공간을 따로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같은 거 따로 써야 되고 손 자주 씻으셔야 되고 내가 걸렸다고 생각이 되거나 내가 본인이 걸렸다고 생각이 되거나 걸린 게 확진이 되면은 무조건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증상이 시작돼서 내가 몸이 아파 그 순간부터 격리를 해주셔야 돼요. 확진을 하고 나서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몸이 이상해 감기가 걸린 게 아니까 그때부터 격리를 하고 그리고 테스팅을 하셔야 되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간을 따로 쓰고 손 자주 씻으시고 음식 따로 잡수셔야 되고 화장실 따로 쓰셔야 되고 사람들 많은 데 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행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행할 적에 많이 걸리거든요. 또 사람들 모이는 곳에 특히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아주 너무너무 잘합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은요 아주 딴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제일 잘하세요. 아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 그 주요 일은 확진되고 나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격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요 너무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라고 하니까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난 또 5월 11일로 우리 어르신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코비드 종식 선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그 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질문이 있을 줄 압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전에는 코비드 케이스 테스트기를 공짜로 얻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계속 되는 건가요? 그게 아마도 정부에서 코비드 펀드가 있어서 코비드 펀드에서 이렇게 그냥들 다들 내주시고 백신도 다 공급했는데 이게 코비드 펀드가 아마도 좀 이게 줄어들거나 이제 종식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대신에 병원에 오시면 무조건 다 해드려요. 병원에 오시면 무조건 다 해드리고 병원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파킹 랏에서 다 해드리니까 그러니까는 병원을 찾으시면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약국에서 사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집에서 하나 가지고 계신 것이 좋으실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약국에서 사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냥 기독병원의 파킹장에서 가셔서 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까운 기독병원으로 가시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짜로 얻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 연령에 따라서 뭐 백신도 맞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그 5월 11일 전까지는 백신을 맞을 때 저희가 돈을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코비드 펀드가 떨어지면 물론 시니어들은요 그리고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에서 다 그걸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특히 여기 계신 시니어들은요 그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 보험회사에서 메디케어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코비드 백시네이션 몇 번이 필요하건 간에 다 메디케어에서 해주십니다. 네, 여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요 백신 맞을 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시면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면 바로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11일로 이제 코비드가 종식이 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전에는 정말 몇 년 전까지만 처음에 코비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내가 코비드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나 많은 고민들도 하시고 또 남에게 말하기도 좀 주저주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뭐 안 걸리신 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널리 코비드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코비드에 대한 자세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걸리신 분이 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막 이렇게 화내고 막 힘들어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 미국에 1억 명이 걸렸는데 어떻게 다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거 너 주고 싶어서 준 사람 없고 그리고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없으니까 다 이렇게 화합하고 다 용서하고 그리고 다 같이 이겨내도록 해야죠.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다 거의 다 극복하는 과정에 있고 그 옛날처럼 코비드가 걸리면은 쉬쉬하고 그랬던 이런 상황이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코비드 걸렸으면 걸렸으면 걸린 거죠.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주고 싶어서 준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위가 주고 가족이 주고 누가 어딘가는 가서 묻어온 거거든요. 그 사람은 기차에서 묻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얼마든지 묻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화합하고 그리고 다 용서하고 그리고 같이 나가야죠.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 이겨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조심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코비드가요, 그 감기처럼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 코비드 예방 접종이나 감기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제일 저희 의학계에서도 제일 의문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코비드 바이러스라고 그러는 거는 플루 바이러스처럼 자꾸 변이를 일으켜요. 이게 우리가 플루샷을 1년에 한 번씩 맞잖아요. 독감 예방 주사를요. 왜 1년에 한 번씩 맞냐면 독감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작년에 독감을 일으켰던 독감 바이러스가 올해 바이러스랑 달라요. 재작년에 독감 바이러스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만드는 거는 그 작년, 재작년 그때 유행했던 바이러스들을 모아서 거기에 싸우는 힘을 만드는 백신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변이 중에서도 어떤 변이는 아주 센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센 변이를 일으켜서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미국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빠르냐 하면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그 돌연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이 있죠? 그게 40일쯤 지나면은 미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바이러스의 한 70~80%를 뒤덮어버려요, 그냥.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의 효율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될 거고, 만약에 돌연변이가 심하게 일어나면은 거기에 맞는 백신이 또 나올 거예요. 그 다행인 것은 여태까지 그 백신들이 나왔잖아요. 그 백신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나오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독한 것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맞는 백신을 만드는데 몇 달이면 만들어요. 한 3개월이면 거기에 맞는 백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또 맞으셔야지 될 가능성이 있고 매년 맞으셔야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옛날 같은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지나간 셈이죠. 예. 그러네요. 이제 코비드19에 대해서 우리 두려움은 많이 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계속 이게 들으시는 말씀 중에 백신, 코비드 백신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과연 그 백신도 있고 저희가 또 부스터샷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그 백신하고 부스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저희가 썼던 백신은 모노밸런트 백신이라서 처음에 나왔던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백신이었어요. 근데 백신에 변이가 생기면서 BA, 4, 5 이런 어떤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새로 나온 백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맞는 백신은 전부 새로 나온 백신인데 새로 나온 백신은 바이밸런트. 뭐 옛날 거는 모노밸런트. 한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싸우는 거지만 지금 새로 나와서 지금 쓰고 있는 백신은 모두가 다 옛날 거하고 지금 거를 양쪽을 다 퇴치하는 백신이에요. 그래서 그 요새 나오는 백신을 쓰면은 옛날 거하고 지금 거를 다 퇴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옛날에 그래서 부스터 샷을 맞는다고 그래서 맞으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 부스터 샷을 맞으신 거는 다 새로 나온 백신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에 맞으신 그 부스터 백신은 다 새로 나온 백신, 바이밸런트 백신. 그 미국 말로는 요새는 up-to-date 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up-to-date 백신을 맞으신 거고, 그 up-to-date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그 up-to-date 백신을 한 번을 더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을 더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up-to-date 백신을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한 번을 더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면역 기전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암을 앓았거나 아니면 나는 류마티스 질환이 있거나 나는 어떤 종류의 약을 먹고 있어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거를 up-to-date 백신을 2번을 맞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나 2번을 새로운 백신을 맞으시면은 새 백신이라고 그러고서 병원에 가시면 다 알거든요. 요새는 그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새 백신을 한 번씩 맞으시는 것이 좋죠. 네. 그래가지고 이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가시면 즉각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요 감기 예방 주사를 맞아도 좀 주의 사항이 좀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감기 백신 맞을 때 물어보잖아요. 뭐 달걀 알레르기 있나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코비드 백신을 맞을 때도 어떤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코비드 백신을 맞고 본인이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은 이게 여러분들 다 맞으셨잖아요. 옛날에 코비드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심각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피하는 게 낫죠. 좀 피하고 부작용이 약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맞으셔도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코비드 백신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아주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부작용이 물론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맞으신 분들 중에 저희 병원에서 백신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저희 스테이트에서 저희 병원에다 상도 줬어요. 그래서 메달도 주면서 챔피언이라고 백신을 많이 줬다고 그게 했는데 백신 맞으신 분 중에 심각하게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000개 이상을 드렸는데 백신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던 분들은 뭐 한 분이나 2분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고 부스터샷, 그러니까 up-to-date 새로 나온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가서 맞으시는 것이 좋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백신 다 맞으셨지요? 네. 근데요, 간혹 그 백신에 그 부작용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 같은 경우도 백신을 맞고 나서 이렇게 가슴 통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부작용이 그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요, 저희가 백신을 놓으면 대개는 15분에서 1시간을 백신을 맞은 자리에서 기다리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었던 분들은 대개는 15분에서 20분쯤 기다렸다 가시고 옛날에 부작용이 있거나 본인이 알러지가 있었거나 그러신 분들은 1시간을 기다리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 별 부작용이 없으면 immediate reaction, 그러니까 바로 생기는 부작용은 대개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대개는 대증요법을 해요. 그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이 나거나 그 맞은 자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타일런을 쓰고 그 자리에 또 콜드팩, 이게 아이스팩 같은 걸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정심하고는 뭐 에드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약을 좀 쓰면은 며칠 지나면 대개는 없어집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백신을 맞으시면은요, 꼭 15분은 꼭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 주의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코비드에 대한 그 규제가 이제 많이 완화됐어요. 뭐 우리 어르신들 마켓 같은 데 가도 마스크 낀 분들 많이 못 보시죠? 예, 어떠세요? 우리 박사님, 아직 코비드가 종식은 됐다라고 하지만 많은 위험이 있는데요. 그 마스크는 좀 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이 이제 첫 번째, 본인이 걸렸거나 걸린 것 같은 증상이 있으면은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본인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이나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써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는 내가 감기 증상이 있는 것 같고 나 이게 어쩌면 코비드일지 몰라. 그러면 테스팅을 안 하셨어도 본인은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시는 게 낫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안 다니셔도 좋고, 안 다니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를 꼭 쓰시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든지 그럴 적에는 본인이 얼마든지 나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거는 이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쓰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코비드 이렇게 걸리고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요, 병원 가기 전에 저희가 타이레놀을 먹는다든가 예. 또 아이비프로핀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잘하는 거지요? 예, 타일라노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걸린 것 같은 증상이 있거든지 걸렸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격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푹 쉬셔야 돼요.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되고, 이게 코비드 증상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입맛이 없어지거든요.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좀 드셔야 되고, 특히 수분 섭취를 잘 하셔야지 돼요. 수분 섭취를 잘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는 에드빌은 이제 정 증상이 심하면은 좀 드셔도 되는데, 에드빌은 우리가 인문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 기전이 딱 이렇게 발현이 돼갖고 그걸 싸우는 힘을 막 주는데 좀 딜레이 한다고 그러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타일레놀이 외래 나세요. 타일레놀이 낫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코비드가 걸리셨으면은 이제는 치료약이 있어요. 치료약이 팩슬로비드라고 그러는 약이 있거든요. 그 팩슬로비드라고 그러는 약을 저희가 처방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 팩슬로비드라고 그러는 약은 미국 보사부에서 이게 검증이 되고 아주 잘 듣는 약이거든요. 그 팩슬로비드를 써보면요, 저도 먹어봤는데 팩슬로비드 쓰면요, 대개는 하루 이틀 지나면요 증상이 확 좋아지면서 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쓰고 있고, 그 팩슬로비드라고 그러는 약은요 아주 안전해요. 대신 팩슬로비드는 여기 좀 독한 약이고, 이게 팩슬로비드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팩슬로비드 테이스트라고 그러는 아주 고약한, 입맛이 아주 고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거 쓰면요 입맛이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닷새를 잡숫게 돼 있는데 닷새를 다 못 잡숫고 하루 이틀 잡숫고 그 다음에 아이고 못 먹겠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썼는데 저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틀 반 지나니까는, 하루 이틀 지나니까 증상이 다 없어졌는데 이틀 반 되니까는 도저히 입맛이 쓰고 그리고 속이 불편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반 먹고 그 다음엔 더 이상은 못 먹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만 먹어도 저희가 많이 써보니까 하루 이틀만 먹어도 증상이 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약을 스탑을 해도 그 다음엔 다시 증상이 더 생기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쓰면 아주 좋다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대신 이 약은요 증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닷새 이내에 써야지 효과가 있고, 닷새가 지나면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FDA에서 미국 보사부에서 닷새 지나면 이거 쓰지 말라고 그런 약이에요. 그러고서 안 주세요, 약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증상이 생기시면은 바로 테스팅을 하고, 테스팅이 테스트가 음성이 되라고 그러면요 본인이 증상이 있으시면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하시라고 그러는데 매일 3번까지 하셔서 만약에 이틀 음성이었다가 3번째 양성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닷새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약을 먹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을 하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바로 약국에다가 저희 한국 약국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약국에다 연락을 해서 그래서 약을 또 여러분들 다 보험 가지고 계시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그냥 주세요. 그래서 닷새치를 잡수셔야지 되고 요 약을 잡수면은 꼭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이게 이 약에 따른 부작용, 특히 입맛이 아주 고약하게 써질 수 있다고 그러는 거하고 설사나 배가 불편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코비드 저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약도 나왔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코비드를 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러지? 지난번하고 틀리네 이런 후유증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새는 그게 참 이게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가 돼 있는데요. 코비드 후유증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코비드 걸린 다음에 뭐를 제일 많이 호소하시냐면 나는 코비드 걸린 다음에 이렇게 가래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코비드 걸린 다음에 이렇게 기침이 안 먹고 지금 뭐 2달 지났는데 이 기침이 안 먹고 있어. 그 다음에 코비드 걸린 다음에 나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기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코비드를 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는 후유증들이 있어요. 제일 많은 거는 그렇게 피곤하거나 기침이 있거나 가래가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 거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드시면은 그러면은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본인이 코비드를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감기 한번 걸렸다가 지난달에 그냥 감기 한번 걸리고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코비드였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는 나 그 감기 걸린 다음부터는 나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아파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밀 피검사를 해보면 그게 코비드였던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럼 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그냥 감기 앓는 정도로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또 코비드 치료약을 드셔야 할 정도로 또 코비드를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마다 다르시다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코비드 후유증을 갖게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시냐면은 코비드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 그 부스터샷이나 그 코비드 백신을 안 맞으셨던 분들이 그 코비드 후유증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국 보사부에서 이름도 지었어요. 새로운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롱 코비드. 코비드가 길다고 그래서 롱 코비드라고 그러는데 그 코비드 걸리고 나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어떤 분들은 막 피곤하고 우울하고 몸살 난 것처럼 찌뿌둥하고 그렇게 아프신 분들,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코비드 걸리고 나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는 건 그냥 그러니까 후유증이라 생각하시고 의사 선생님을 다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라디오 한국에서 특별히 이영호 박사님 모시고요. 코비드19에 관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요? 네,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모시고 코비드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따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은 기도구리원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모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이용호 박사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바로 해결해 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박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 박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희 라디오에서 주최하는 코로나19 세미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세미나를 마친다고 해서 이 순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던 오락 시간인데요. 앞으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수분 두 분이 나오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흥을 돋궈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설문지는 다 작성하셨나요? 네, 설문지를 작성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가실 때요, 저희 라디오에서 준비한 푸짐한 상품이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물러가고요. 이제 저희 다른 이제 영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